네,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어휴. 배터리를 갈고 출발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쪽에 밥도 안 먹고 잠시 대구 가서 죄송합니다.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잘 가겠습니다. 여기 세븐일레븐 24시간 아니네요. 24시간 안 하는 곳은 차를 대기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잠깐 말이 또 좀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갈고 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3일째는 음효타르에 가서 포켓몬 카드를 사고 왔다. 그리고 저희 애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쪽에서는 손자죠. 손자들한테 포켓몬 카드를 주니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역시 잘 샀어요. 포켓몬 카드 하나당 180엔 정도 하거든요. 그 안에 카드가 5장 정도였어요. 하나 패키지에. 그걸 5개 샀었는데 한 사람당 5개가 제한이었거든요. 예.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다른 곳에 역시나 잘 팔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살짝로 되돌렸는데 5일차는 제가 깜빡했네요. 예. 어머니 오시고 후지산 가고 그 다음에 음효타르 그리고 살째 저희 와이프가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애들을 봐해서 레이크타운 고시가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레이크타운에 가서 애들을 봤는데 어머니랑도 이렇게 큰 매장이라서 구경하러 갔거든요. 아무래도 신호의 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빨간 신호에 말을 중간에 끊으면 또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쪽에 이렇게 서려고 하기 직전에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텀이 좀 생겼습니다. 차가 몇 대 있긴 있네요. 물론 많진 않지만. 국립여성교육회관. 레이크타운에 가서는 뭐 큰 매장이라서 보러 간 것도 있는데 비가 일단 와서 비 영향이 없는 실내를 이렇게 찾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것도 그걸 생각해서 갔습니다. 가서 금방 밥을 먹었어요. 11시도 안 됐는데 10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했으려나? 집에 9시 좀 돼서 나왔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아서 푸드코트에 거의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11시도 안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밥을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11시도 되기 전에 밥을 일단 먹었고요. 밥을 저희 집 애들은 우동 밖에 안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입이 짧아서요. 우동 먹고, 그리고 포켓몬 후렌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하면은 포켓몬 플라스틱 그 카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게임 하고, 그러고 나서 포켓몬 카드도 애들이 사고 싶대서 포켓몬 카드를 사러 갔죠. 근데 그게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한 2시쯤 돼서 왔고, 딱히 그래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둘째가 이게 지쳐가지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날은 그냥 일찍 와서 딱히 그렇게 한 거 없이 보냈습니다. 쇼핑몰 가고. 그리고 다섯째 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그 제가 근무하는 곳 좀 보러 갔고, 그 근무하는 곳이 그 신주쿠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주쿠 구에 가서 좀 그 근처 들렀다가, 그리고 스키맨 맛있는데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스키맨 먹고, 그렇게 신주쿠에 갔습니다. 신주쿠에 가서 돈키호테 쪽에서 뭐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비도 오고. 저는 양판점에 애들이 포켓몬 카드를 좋아하니까 양판점에 포켓몬 카드 보러 가자고 하니까 그걸 보러 갔거든요. 그것만 보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양판점에 가니까 포켓몬 카드 안 보이는데 제가 살려던 스위치2가 재고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되게 간단했었어요. 그 보통은 플래티넘 회원이라든가 그 양판점에 그게 아니면 못 사는데, 이거는 뭐 과거에 3,000원 이상 구입 이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2년 전에 빅카메라, 신주쿠의 빅카메라에서 되게 많이 샀거든요. TV랑 스피커랑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여주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고 나서 포장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동생 보더니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하길래 제가 이걸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께랑 동생한테 10,000원 지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놀아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집에 왔습니다. 짐도 있고 해서. 근데 어머니랑 동생이 살짝만 신주쿠 돌아보고 올 줄 알았는데, 와, 되게 많이 이거 둘러봤더라고요. 제가 집에 안 오길래 뭔가 일이 있었나 했는데 집에 8시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헤어진 시각이 한 2시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5시간 넘게 신주쿠에서 뭐 하라주쿠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구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생각했죠. 저는 집에서 좀 피곤해서 좀 스위치2 뜯지도 않고 이렇게 잤었어요. 사실 게임은 거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샀던 스위치가 마리오 카트 2 동봉판인데 다른 소프트가 없었기 때문에 첫날 잠깐 애들이랑 게임을 하고 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스위치2를 살 수 있게 됐죠.
제가 스위치2를 사려고 예약을 예전부터 계속 했었고 5번 정도 추첨해서 떨어졌거든요. 닌텐도. 이거 뭐 살 수는 있으려나 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오프라인 매장에 샀었는데 보니까 재고도 많이 보였었어요. 빅카메라 쌓아놓고 팔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위치2를 샀고 집에 왔었습니다. 그날은 그날 밤에 어머니랑도 많이 걸었는데 제가 그날은 좀 집에 와서 쉬었기 때문에 좀 체력이 있어서 밤에 동생한테 어머니한테 오다이바 드라이브 가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집에서 한 1시간 이내로 가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출발해서 오다이바에 11시 때 도착해서 이것저것 근데 오다이바 그 근처 주차장도 엄청 붐벼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 많이 떼먹었던 것 같아요. 오다이바 밤에 이렇게 좀 거닐면서 바다 보고 그리고 왔던 게 5일차였습니다. 6일차 화요일 6일차 화요일 8월 10일인가요? 그 6일차 화요일은 시부야 스카이라고 몇 년 전에 전망대가 새로 생긴 데가 있거든요. 시부야에. 저는 낮에 가고 밤에도 가고 애들이랑도 가고 몇 번 가봤었어요. 여러 번 갔었는데 그 풍경이 그래도 좀 좋기 때문에 어머니랑 이렇게 갔었는데 어머니랑도 물론 그 록봉기 힐즈라든가 스카이트리랑 그런 곳에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데 물론 새로 생긴 데가 좀 있는데 동경 쪽이요. 그 아자프 힐즈인가? 아무튼 있는데 거기 말고 자주 가던 곳에 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가로등이 없네요. 근데 앞에 가는 차 제법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야 스카이 가서 날씨 좀 흐림이었는데 약간 비도 살짝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후 3시 이후에 가면 한 사람당 3,400엔 3시 이전에 들어가면은 2,700엔이었었어요. 가격 차이가 그래도 조금 나죠. 3명 가려고 하면 그래도 약간 아낄 수 있으면은 그래서 11시쯤 되는 걸로 갔습니다. 시간대가 남은 티켓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다행히도 비는 안 왔고 거의 흐림 상태에서 흐리는데 괜찮았어요. 옥상에 이렇게 나가서 햇빛이 엄청 내리쬐면 되게 힘들거든요. 햇빛이 많이 나면은 오히려 옥상에서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흐린 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고 동생이랑 어머니도 되게 이렇게 만족을 하셔서 잘 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근데 그걸 또 몇 시간 동안 보고 있기도 그러니까 보고 금방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시부야 스카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미야시타 공원 그걸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빨리 온 이유가 스파지움 자폰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그 거대 목욕시설, 찜질방 같은 것도 들어있는 그런 곳인데, 이 관동지방에서는 제일 큰 곳이라고 해요. 거기 어머니가 목욕 같은 온천 같은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온천은 아닌데 그 목욕시설, 대규모 목욕시설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일단 집에 갔다가 차를 타고 제 집 쪽에서 그렇게 많이 걸리나 그냥 한 40분 조금. 거기 가서 가는데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한 1시간 기다렸나? 들어가기까지. 역시나 안에 사람은 많았고요. 와, 근데 여기 앞에 되게 어두컴컴하네요. 바깥에 풍경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산밖에 없네. 옆에 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호도 잘 없고 그렇네요. 근데 이런 게 좀 달리는 맛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 엄청 많긴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애들 둘이랑 어머니랑 여동생은 여탕에 들어갔고요. 각자 따로 한 2시간 있다가 나오기로 했는데 애들이 이게 좀 뜨거운데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래서 결국 애들이 가서 놀았던 거는 30도 정도밖에 안 되는, 보통 한 40도 되면 좀 뜨겁긴 한데 30도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노천 온탕에 비도 오는데 비 맞으면서 30도 되는 그곳에서 밖에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있다가 되게 딱 좋은, 되게 얕고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몸 높이만 딱 올라오는 탕에다가 따뜻하게. 근데 애들이 안 있더라고요. 결국 그러고 집에 1시간 정도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땡글땡글하고 밥 먹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게 8월 12일 화요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은 8월 14일에 이렇게 어머니랑 동생이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리타 공항에 처음에 제가 이 차가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었어요. 데려다 주기도 힘들고 짐도 많고 하면 전차로 가기도 아침에 이렇게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호텔을 잡았거든요. 5명. 호텔을 잡아서 잡았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아침에 조금 느긋하게 갈 수 있도록. 집에서 멀거든요.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뭔가 벌레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아직 일단 저기서 좌회전. 지나쳤다. 가끔 이렇게 나비를 보면서도 가끔씩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도 많고. 근데 제가 좀 너무 천천히 왔나. 보통 밤에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달리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지 구글 맵 이렇게 도착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6시 반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시 50분이네요. 아침 정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한데 지금 제가 달리는 속도가 그거보다 느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63km를 넘게 달리고 있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8월 13일 수요일은 14일날 아침에 좀 이른 비행기였어요. 아침에 9시 전에 도착해야 됐기 때문에 나리타에. 그래서 나리타 근처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고, 그래서 아침에 차가 5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와이프는 전차로 오고, 나머지 애들이랑 어머니랑 동생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태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었어 했기 때문에 이온 나리타 쇼핑몰 나리타 쪽 갔었고요. 그래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쇼핑몰 간단하게 둘러보고, 거기 포켓몬 프렌드도 있어서 프렌드도 하고 밥 간단하게 먹고, 그 근처에 나리타산 신쇼지라고 그 신사가 좀 있었거든요. 일본 신사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 그래서 거기 여기 토마레는 잠깐 밤에 철도는 안 지나가지만 일단 멈춰서 갑니다. 저기 추가 좀 많이 몰려있네요. 그래서 신쇼지라고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잠깐 실실지 잠깐 구경하니까 3시가 됐어요. 체크인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길로 그냥 한 시간 안 돼, 한 40분 정도만 봤나? 살짝만 조금만 봤어요. 조금만 보고, 볼 거는 많았거든요. 되게 넓고. 근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 호텔에 가서 거기서 호텔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호텔에 가니까 온천이 딸려 있었어요. 온천이 딸려 있어서 온천 시설이 커서 온천에 가기로 했죠. 3시 반 넘어서 야외 수영장, 풀도 있었거든요. 풀장도. 그 수영했어도 됐는데, 수영복도 이제 준비해 갔는데 바로 온천 가자고 해가지고 온천 갔습니다. 온천에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 스파지움 제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좋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물론 애들이 또 그런 물 온도가 높은 곳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좀 저온 한 34도쯤 35도인가? 아무튼 좀 낮은 온도에 있던 저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좀 놀다가 금방 나왔죠. 저희는 애들이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어서. 나와서 거기서 밥 먹고 이제 하니까 시간이 한 8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저녁. 네, 그래서 호텔방에 가서 저는 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은 방 셋이 샀습니다. 물론 가족들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도 있었지만 침대가 3개씩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같이 안 있는 게, 결국 어머니랑 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으면 좋았었겠지만 바로 자버렸어요. 9시쯤에. 다음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고 아침 조식을 먹고, 거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아침을 거기서 조식을 먹고 공항에 바로 갔습니다. 근데 8월 14일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사람이 많아서
공항에 그 주차장, 나리타 공항 주차장 빈 곳을 못 찾아서 좀 20분 정도 헤맸습니다. 진짜 그거 좀 초조해 했거든요. 시간을 못 가나 싶어서. 그래도 뭐 어떻게 다행히도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4시네요. 지금 4시인데 이제 조금씩 밝아올 겁니다. 네. 밝아올 거고, 뭐 4시까지는, 뭐 6시까지는 뭐 그렇게 차가 많아지진 않겠죠. 근데 한 7시 정도쯤 되면 차가 좀 확실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동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엄청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테지만, 세븐 1분 가는 차들이 많네요. 저도 약간은 지금 피곤하긴 한데, 엄청 피곤한 건 아니고요. 조금 쉬어도 될 시간이긴 하죠. 한 2시간은 지금 달렸으니까. 근데 좀 어정쩡한 곳에 쉬기는 싫고, 그래서 10분 8시 반, 아직도 근데 한 1시간 반 이상은 여유가 있는 셈이죠. 네, 이렇게 얻을 때 좀 거리를 벌어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와, 이 밤에 이 깜깜한 곳에 불도 안 켜고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금 되게 여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혼조, 사이타마의 혼조로 가는, 혼조 쪽 가려는 거예요. 그 지나치는 길인데, 오늘 좀 봐서 피곤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좀 피곤하고 하면은 느긋하게 온천 들르거나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밤에는 안 돌아도 된다고 해서, 와이프가 일요일날 이렇게 아르바이트 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까지만 돌아오면 애들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은 좀 느긋하게 늦기까지 있을 겁니다. 나가노현에 볼 수 있어요. 나가노현에 뭘 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나가노현 네가 좀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니까 나가노현 마츠모토 성도 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아무튼 나리타에 사람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차대는데 힘들지만 뭐 일단 순조롭게 어머니랑 동생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그 여름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어머니랑 동생이랑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 8월 15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보냈거든요. 집에서 뭐 좀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좀 체력 보존한다고 이렇게 있었던 것도 있죠. 이거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 일요일 하루 쉬면 그때 이후부터는 좀 일 나가야 되니까 일이 이제 좀 바빠지게 되는 시기라서 좀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나갈 거고요. 이 차도 1200km 넘게 타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차폭 감각이 예전 차랑 몇 센치 차이 안 나도 차폭이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차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저는 지금 한국계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말을 좀 이상해요, 느낌이. 아무튼 한국에서는 폭이 186cm면은 그냥 중형차 보통 소나타 정도가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진짜 이 정도 폭은 좀 큰 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거 중형차라기보다는 L 사이즈 세단이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세단. 지금 잠깐 신호 대기 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좀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여름 휴가는 얼추 대충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 있어서 좋네요. 여기는 지금 요리병원이라고 나왔었는데, 사이타마의 요리이라는 곳이 혼다의 자동차 공장도 있죠. 국도 254호. 이렇게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느린 차가 있으면은, 그리고 우회전 하려는 차가 있으면은 우회전 전용 차선 없는 곳도 많고, 그러면 뒷차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점도 차선 변경할 그런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우회전 전용 차선. 밝았을 때 보면은 다르려네요. 아무튼 후지오카 고다마역
제가요 이쪽 여기까지 그렇게 자주 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지도 안 보면 어느 정도쯤 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세븐일레븐 근데 영상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주위에 초록색이 많은 거 보니까 우와 우와 지금 또 이 길 걸어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완전 깜깜한데 안 무서우나? 안 무서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귀신이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 깜깜한 곳에 뭐 걸어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로는 물론 뭐 괜찮죠. 벌레도 없고 하니까. 저런 데는 무슨 벌레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와. 네, 조금씩 일본이 한국보다는 해 뜨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좀 해 뜨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진짜 4시 조금만 되면은 날이 밝아져요. 되게 아직까지 지금은 날이 밝아진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현재 연비는 25.7 되게 우섭니다. 이 정도 연비면 연비 좋아요. 유튜브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돌아보고 싶은데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거는 결국은 기름값이랑 뭐 그런 거죠. 뭐 일본은 특히 먼 곳에 가려면 ETC 같은 거. 제가 여행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 도착해서의 그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인데 고속도로 타면 또 고속도로가 뭐 없잖아요. 철책만 그 풍경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수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름값을 이렇게 메꿀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먼 곳에 신경 안 쓰고 갈 수는 있잖아요. 기름값 뭐 그렇게 많이 그랬거든. 근데 ETC는 비용도 비싼 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수익으로 ETC 비용을 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 자체는 가는 드라이브기 때문에 그 ETC 타고 고속도로 타는 데 별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으려나? 제가 보기엔 수요가 먼 곳은 그 지역에 가서 뭐 할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가 그렇게 풍경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초장거리 이렇게 드라이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마모토 가는 구마모토 30시간씩 걸리죠. 40시간씩 걸리죠. 휴게 시간. 그래서 그때도 영상을 찍고 싶은데 메모리 카드랑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게 못 따라주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배터리는 1시간 반마다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배가 조금 고프긴 하네요. 약간 출출해졌네요. 혼조시, 여기 이제 혼조까지 왔네요. 와. 혼조까지 일반 도로로는 지금 2시간 12분 걸렸는데 이걸 매일 출퇴근은, 왜냐면 혼주에도 제가 다니는 곳에 그 지점이 있거든요. 네. 혼주면은 운전도 좋아하니까 출퇴근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게 지금 엄청 새벽에 나와서 했잖아요. 새벽 2시에 이게 보통 한 예를 들어서 5시에 와서 8시 근처 이래 되면은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밀리면은 막 4시간씩 편도 왕복은 8시간 막 편도 4시간 좀 심하고 3시간이라도 하더라도 2시간은 절대 아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뚫린 곳에 2시간 조금이니까. 네. 그래서 3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편도 이거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똑같은 길 다닌 거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운전을 좋아하는 저라도 똑같은 길을 계속 가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큰 쇼핑몰 같은 게 있는데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차라리 제가 좀 휴식을 하고 좀 날이 약간 밝아지면 영상이 좀 더 재미있으려나요? 아무튼 조금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느낌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어디 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마땅히 어디가 좋을지 자리가 나야 시등하죠. 그래서 제가 뭘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보이는 세븐일레븐이랑 그런 곳에 있으면은 들렀다가 쉬겠습니다. 물론 공짜로 이렇게 주차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거 사든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핫도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피곤할 때 물론 이 근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막 좀 비어서 적당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고 그 정도? 지금 카메라 배터리는 좀 괜찮네요. 카메라 배터리 여유가 있고 한 시간 조금 안되게 달렸네요. 배터리를 갈고 50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후지오카
오늘 날씨가 흐림일 거라서 약간 날이 밝아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좀 흐림이라서 알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구글 今日の日の出は何時？今日の日の出は午前5時2分です。 일출이 되게 아직 좀 멀었네요. 일출이니까 되게 빠를 때는 4시 초반인데 지금 5시 좀 5시네요. 차가 이렇게 없는 도로 달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어두울 때 많이 달리고 싶어요. 근데 바깥 기온은 26도 딱 좋을 시간대죠. 덥지도 춥지도 않고 미친 오아시스 여기서 잠깐 쉬다가 갈까 생각 중입니다. 미친 오아시스 뭐처럼입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잤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근데 지금 도착 시간이 7시 54분. 이제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중간에 30분 정도는 쉴 수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 여유롭지는 않고. 근데 내게 날이 많이 밝았죠. 많이 밝아졌습니다. 한 30분 잤는데 되게 근데 잘 잤어요. 뒷좌석에서 이렇게 뒷좌석에서 좀
옆으로 다른 애를 쭉 뻗지는 못하지만 좀 자주면은 되게 낫죠. 제가 쿠마모토 갈 때도 이렇게 뒷좌석에서 많이 쉬고 가는데 뭐 괜찮습니다. 되게 저는 한 2박 3일 정도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그렇게 길게 안 자도 괜찮으니까. 좀 차라리 좀 늦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좀 밝아진 길을 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다섯 시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가미사토란 지역에 왔습니다. 딱히 그렇게 뭐가 많고 이렇진 않고, 저 멀리 산은 많이 보이네요. 와, 산 많네. 이 동경에 있으면, 동경 23구에 있으면 산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산을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지금 영상은 안 보이지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산이 되게 많아요. 칸나가와. 여기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지옥 가시네. 주위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깜빡이 소리, 방향지시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ゆっくり 하시로 군마県천천히 달리시고 한데, 어라? 벌써 군마현으로 들어왔나? 군마현은 동경 그 행정구역상에 동경 위쪽 사이타마, 동경이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의 그 더 위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수도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게 멀긴 멀죠. 그냥 관동지방. 저도 좀 살았던 곳인데 수도권이라 부르기는 좀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구름은 좀 많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밝은데 차들 차 없는 이 시간대가 참 좋죠. 밤은 뭐 원래 좀 적다 치더라도
이 시간대 되면은 시간은 좀 이르지만 뭐 이렇게 밝으면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뭐 그래 뭐 근데 아까 완전 깜깜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와. 카메라 배터리 때문에 아마 중간에 아직 좀 들르게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도착하는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모자란 건 아닌데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아서 그냥 이대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가서 좀 일찍 도착하면 좀 쉬면 되겠죠. 8시 반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만나기로 한 사람도 일찍 도착할 거라서 그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길게 있어서 원래 오토바이 타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그분도 날씨가 그 때문에 차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측은 낮에 돼서 그렇게 사람이 뭐 많이 교통량이 많거나 할 곳은 아닐 것 같아요. 딱 그 엄청 붐비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동경 쪽 그쪽이 아무래도 엄청 붐비죠. 지금 기온은 26도. 아마 이 시간대를 생각해보면은 그 하루 동안의 최저 기온이 아닐까 싶은데 26도, 27도, 28도 이 온도가 제일 지내기 좋은 기온이죠. 개인적으로는 28도까지, 29도까지도 괜찮아요. 밤에는. 25도, 26도도 좀 싸늘하게 느끼시고, 아무튼 잠깐만 창문 열어볼게요. 뭐 괜찮은데요? 조금만 바깥 공기 냄새도 저기 JA 아마 농협일 건데 JA 가솔린 스탠드 이것도 지방 쪽에 많이 있죠. 도심 부위는 저 JA는 도심부 쪽은 동경 도심부에서는 그래 볼 일 없는데 지방 쪽에 가면 제법 많이 보여요. 몇 번 기름 넣은 적이 있는데 저 각각 주특기로 하는 이 지역이 조금씩 가솔린 스탠드마다 다른 것 같아서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루트가 다른 길인지 기억이
이런 길이었나 싶네요, 좀. 왼쪽은 택배, 오, 까마귀가. 오른쪽은 세븐일븐. 알아? 뭔가 떨어진 느낌. 차 천장에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났어요. 새똥인가? 여기는 횡단보도가 거의 다 지워져 가지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좀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타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아침 일찍 투어링 어디로 나가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바이크를 그렇게 자주는 타진 않겠지만 일단 내년 1월달 바이크를 구입할 예정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PCX, 그 PCX의 바리에이션 버전이죠. ADV 160. 예전에 제가 ADV 150을 샀고 그 2세대 모델이 ADV 160 160을 사려고 하다가 이게 150을 팔았었거든요. 160을 사려고. 근데 160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고 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안 샀어요.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그래서 안 샀는데 이제는 바이크를 사려고요. 차도 산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바이크는 또 바이크 타는 재미가 또 따로 있고, 바이크 타면 이렇게 영상으로는 못 찍겠지만 고프로 같은 것도 있어도 이렇게 바이크를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타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바이크도 영상을 찍고 싶어요. 바이크는 무슨 의미로 찍고 싶냐면, 바이크는 무슨 의미로 타고 일본은 바이크 그 배기량에 따라서 좀 구분이 많이 돼 있거든요. 한국은 아마 소형이나 그냥 일반 그런 것밖에 없을 건데, 일본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보면은 보통 50cc 이하, 그리고 125cc 이하, 그리고 400cc 이하, 그 위로가 대형인데, 일반 이륜 면허라 하면 보통 400cc까지 말하는 거고, 400cc를 넘어가는 배기량은 그 번호 플레이트를 보면은 알아요. 딱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넘버 플레이트가 50cc 이하는 되게 어떻게 됐더라? 125cc 이하까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50cc 이하도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400cc 이하까지가 그 일반 노란색이란다. 그냥 하얀색 있는 거고, 그리고 400cc 이하 초과하는 것부터 테두리에 좀 초록색 테두리, 진한 테두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 대충 배기량을 알 수 있죠. 그 배기량에 따라서 면허도 달라지니까 아마 면허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 같아요. 면허 체계 때문에. 이 길을 보니까 기억이 좀 나는 게 이 길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 다카사키시 이 길은 지나쳐온 기억이 나요. 저 사람도 좀 멀리서 왔네. 아다치구에서 왔네. 아다치는 그 동경 넘버 플레이트고, 고속도로 왔는지 저처럼 일반 도로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까지부터. 물론 이 번호는 그렇고 이 주위에 계속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요. 연비가 되게 잘 나요 지금. 에어컨도 끄고 하니까 이때까지 달린 거리랑 앞으로 남은 달리는 거리랑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0km 가까이 되네요. 960 이상. 이 차가 좀 가솔린 탱크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이른 도로 달리는 맛이 좋습니다. 차선도 여유롭고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내비 보니까 57km를 이대로 달리면 되네요. 차선 그냥 직선에 직진. 제가 좀 천천히 달려서 그런가, 차도 없고 되게 저 멀리 산도 이쁘게 보이네요. 다카사키시도 아마 좀 많이 클 거기 때문에 시가지 쪽으로 가면은 좀 예전 기억에는 좀 이것저것 좀 큰 게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아마 이쪽은 좀 많이 다른 곳이겠죠. 저도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만, 다카사키시는 군마현청 소재지, 그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시청 가지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청 소재지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제일 번화한 것이 많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본 47도도부현을 전부 다 돌아봤는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현청 소재지를 이렇게 내비로 찍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토호쿠 지방, 동경에서 북동쪽, 그쪽 지역은 다 바이크로 갔거든요. 바이크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갔는데, 그때는 다 현청 소재지를 찍어서 갔고, 쿠마모토까지 갈 때 보통 많이 지나쳐 가거든요. 그 루트 조금만 다르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도 갔었고, 보통 쿠마모토 갈 때, 큐슈 쪽은 또 큐슈 쪽부터 돌았고요. 쿠마모토 갈 때, 유일하게 안 거쳐가는 그 지역이, 일부러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때는 따로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사카에 가까운 그 오카야마가 아니고 와카야마, 그쪽은 또 일부러 좀 옆으로 샛길로 가지 않으면 좀 들르기 힘든 곳인데, 그쪽이랑 중부지방, 그쪽은 일부러 들리지 않으면 가기 힘들죠. 근데 너무 좋아요. 5시 50분, 이제 좀 있으면 6시인데, 아마 6시 때쯤 되면 차가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드라이브가 너무 기분 좋네요. 저 차, 초록색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 돼 있는 거 보면은, 배기량이 400cc 이상이란 걸 알 수 있죠. 일본에서는 250cc를 초과하는 바이크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 검사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250 초과하는 차량을 선호하지 않기도 해요. 보통 차량 검사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세금도 보통 차량은 보통 10만원 이상 들고, 바이크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몇만원 들겠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값이 5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바이크 자체가 그렇게 막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400cc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안팎, 그렇게 따지면은 5만원이 결국 작은 건 아니죠. 이 차량에 대해서 비가 지금 약간 빗물이 이렇게 찍혀 있네요. 왼쪽에 에네오스, 주유소랑 주유소 지금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카인즈 홈센터, 워크맨, 그래도 좀 뭐가, 푸드센터, 베이시아, 뭔가 좀 베이시아 큰 슈퍼마켓인데 세리 좀 괜찮네요. 여기 터미오카시, 터미오카 실 만드는 공장이 좀 유명한 거죠. 뭐에 등록이 되었다가 하는데, 가 보이고,
이제 남은 키로수는 99km입니다. 100km 남았네요. 100km도 이런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보행자 두 분이 저 멀리 산이 뚜렷하긴 아닌데 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보이긴 한데 뭐죠? 엄청 높아 보이는데요? 뭐 찾아보고 그러면 되겠지만 꽤 높은 산이네요. 그러니까 딱 커 보여요, 되게.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되게 배경은 산이 좀 보여서 그런가, 숲이 많이 보여서 그런가. 그런데 뭐 그래도 좀 이게 되게 편리한 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지 중심부는 아니더라도 좀 그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전에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해서 오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시미즈, 토미오카시 시미즈 트라이얼. 이것도 슈퍼인데 규모가 큰 게 많아요. 되게 커요. 보면 트라이얼 쿠마모토에도 있고 도심 쪽에는, 동경 도심 쪽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지역에만 있는. 저기 신호등이 좀 뭔가 좀 독특하네요. 뭔가 테두리가 뭐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기 왼쪽에 토끼 모양 그려져 있는 니시마츠야, 저거는 애들 용품 되게 싸게 파는, 되게 싸요. 저가 애들 티셔츠 같은 거는 2~3,000원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동경 신발 유통센터, 그냥 이름 그대로요. 근데 좀 체인점 돼 있어가지고 좀 많거든요. 알기 쉽죠, 이름은. 동경이라고 붙었는데 동경에만 있지는 않네요. 저기랑 ABC 마트랑 그런 곳에서 신발 사는 게 무난하죠. 아무래도 체인점 큰 데 있는 게. 저는 신발, 요새는 스케쳐즈, 이게 참 신발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 갈 때도 뭐 요새는 좀 발이 안 맞는 걸 신으면 발이 아파서 스케쳐즈 신고 다닙니다. 방금 건 도로 표지판인데 거의 뭐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좀 갈지. 그리고 오른쪽은 마루가메 세멘 우동 가게. 마루가메 세멘 맛있죠, 우동. 어머니랑 동생 왔을 때 저희 가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맛있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 이게 잘 많은 걸 먹지를 못하니까 우동 먹는데 주로 저 우동 항상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뭔가 가게는 많이 보여요. 여기 야마하덴키가 또 보이네요. 야마하덴키가 제가 알기로 군마 발상지였던 것 같아요. 가전 양판점으로서는
규모가 제일 컸던 거. 그래서 최근 매출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2조 몇천억엔 넘는 한국 돈으로 30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린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규모도 컸는데, 신주쿠에도 그 되게 큰 점포도 냈는데, 요새는 좀 아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 신주쿠에 있는 그 큰, 점포도 다른 회사로 양도했었고, 그래서, 요새 뭐 다들 인터넷에서 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사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사는 게 가격 차이가 크니까, 똑같은 제품을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교섭을 잘 하거나 하면은 많이 깎아주긴 해요. 실제 양판점에 가면은. 저도 그 TV랑 그걸 살 때 온라인보다 싸게 샀거든요. 예, 근데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보다 싸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흥정을 해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거기에서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인터넷보다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을 기회가 좀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배터리 다 됐다고 나오네요. 아마 카메라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마 10분 이내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세웠으면 좋겠네요. 이게 프리우스 PHEV 옆에서 차량. 저 차량이 되게 저는 디자인이 잘 빠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차가 처음에 나올 때 4인승이었거든요. 저 차를 사고 싶었어요. 저 차를 사려고 했는데 4인승이라 가지고 뒷좌석이 한 사람 못 앉게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4인승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샀는데, 마이너 체인지 해가지고 5인승짜리 나온 거예요. 차를 사고 나서 얼마 뒤에. 저 차로 저 프리우스 PHEV를 샀으면은 저 차가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오히려 그 후기형이라 모델 체인지된 지금 현재형보다 저게 디자인은 훨씬 더 제가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랑 차 디자인으로서는 시빅 한 세대 전 거, 그게 차 디자인으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디자인이고요. 시빅 세단, 시빅 해치백 10세대인가? 2017년에 나온 그쯤에 나온 시빅 모델, 좀 건담틱하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전에 컴비니가 있었네요. 여기 무인으로 좀 됐어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카메라 배터리가 그래도 조금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차는 경트럭차. 시골 가면 이 경트럭차가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도심부에는 잘 없네요. 아무래도 농기구 일 하시는 분이 쓰기가 참 좋죠. 트럭 잡고 이러면은 옮기기도. 그래서 수요가 제법 있는 편이지 않을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갔다가 보면은 되게 재밌죠. 차가 조그맣고. 철도 건널목. 이제 6시라서 철도가 다닐 시간은 되기 때문에 철도 왔네요. 딱 지나가자마자 차가 철도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건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일시 정지 안 했다가 그 경찰이 이렇게 세워서 벌금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일시정지에서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스피드 위반은 잘 모르겠는데 일시정지는 이거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시정지는 한순간이라도 반드시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행이 아니고 제로가 되거든요. 1초라도 딱 서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좀. 휴식을 취하고 45분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배터리가 1시간 반 정도? 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1시간도 안 갔었는데 낮에 찍으니까 햇살이 들어와서 카메라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 잠깐 들른다고 하기보다는 카메라 배터리 교환으로. 이건 좀 처음 했지만 죄송합니다. 카메라 미안합니다만 카메라 배터리만 좀 교환하고 갈게요. 네,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이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평균 연비가 4km 정도 되는데 그 에어컨을 꺼서 좀 좋게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지방 도로를 달리면은 보통 한 22, 3, 4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연비 운전하면 25 뭐 넘게도 나오겠죠. 그 정도 연비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 50분. 도착 예정 시간은 8시 1분이네요. 일단 한 30분 여유는 있어요. 만날 시간이 8시 30분에서. 근데, 남은 키로수는 90km, 89km 정도 남았네요.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바이크로
그 마츠모토 가려고 했었거든요. 마츠모토가 그 나가노 현에 있는, 그래서 마츠모토로 새벽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중간 날씨가 안 좋았나? 근데 그래갖고 중간에 돌아온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좀 가다가 제가 돌아왔는데 이 길 달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쪽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그 세븐일레븐 이쪽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치킨 먹고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나거든요. 중간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제법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미치노에키 기레역 나오는데, 이게 미치노에키가 콤비니보다도 좀 더, 콤비니는 사실은 물건 안 사고 주차하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용을 하면은 자유롭게 그렇게 주차장을 쓰라는 무료가 아니에요. 물론 그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물건을 사려고 하고 그걸 의식을 하고 있어요. 길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요.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여기에서 제가 그때 치킨을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조금 더 갔으려나? 아무튼 제 기억이 맞네요. 예, 왔어요. 이렇게 그 기억이, 그것도 되게 오래된 기억이었는데 한 2020년 5년 전 기억이었는데, 와, 기억이, 근데 콤비니가 확실히 나왔네요. 물론 뭐 실제로 기억이 아니라고 해도 대충 얘기 중에 오른쪽에 콤비니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은 뭐 콤비니가 워낙 많으니까 대충 다 맞는데, 제가 여기 콤비니 좀 들렀다가 화장실도 좀 갔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내기